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22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5만원입니다. 시장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잘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단타의 소질이 정말 없다는 걸 제실히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제 닉네임이 손느린 아재인데요. 왜 손느린 아재라고 지었냐면, 뭔가를 보고 딱 들어가면 벌써 한번 올라가 버리게 돼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누른다고 누르는데 누르는 순간에 올라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딱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벌써 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럼 이제 물리고 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막 받죠. 와, 이걸 손실을 봤으니까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끔씩 물타기도 하고, 내가 매수했는 가격까지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켜봅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서 되게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심리적 압박을 줘가지고 정신 세계가 좀 혼미해지는 약간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오늘 했던 거를 심리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손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오버 없이 그냥 당일 매매 단타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작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단타 매매할 때 규칙을 정해서 합니다. 근데 자꾸 이거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자꾸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장 큰 페인이었던 건 한국종합기술인데요. 이게 이재명 관련주이면서 이제 뭐 겸사겸사 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밀릴 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간의 거리에서 400만원을 잡아버렸어요. 이게 일단 실수였습니다. 원래 9시 한 30분에 매매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스타트가 잘못됐고요.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물려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서 헤매다가, 여기서 손절하면서, 25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침에 딱 8시 30분에 8시 30분에 딱 시작해가지고 조금 전에 끝날 때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와, 내가 지금 뭘 했을까. 정말 이 한심함의 극치다. 난 단타는 안 되겠구나. 이런 뭐 회의감도 막 들고, 그래서 한계치 왔습니다. 지금 뭐가 한계치 왔냐면 잔고의 한계치가 왔습니다. 800만원 근처에 오면 이게 매매할 때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단타 매매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당분간 매매를 홀딩 해놓고 중단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단타할 때 오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거 YREM 뉴스를 여기서 발견했는데, 이게 누구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웹툰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딱 봤는데, 보는 순간에 딱 들어와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VI가 걸려버렸어요. 매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지. VI 걸리고 나서 이게 떠갖고 순식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봤던 게 YREM하고 같은 웹툰 관련한 종목들을 쭉 봤습니다. 미스트 블루 거의 따라서 들어가 버려갖고 못 잡았죠. 이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거의 같은 스피드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봤던 게 키다리 스튜디오였는데요. 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에
그리고 이제 이 잘 나가는 종목들 오늘 아마 웹툰 관련한 이 뉴스를 해서 얘가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강했고 그다음 바이오 쪽에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건 뭐 바이오 관련한 어떤 재료가 있었던가 모르겠고 강했고요. 그다음 기존 테마들 중에 유리기판 쪽하고 전부 이제 그동안 빠졌던 거를 되돌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봐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기존 테마주들이 폭탄 맞고 다 떨어졌었는데 오늘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때 급등했다가 여기까지 밀렸는데 다시 이 위치를 넘어서 갖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 뭡니까 악재가 터졌을 때 상승 가능성이 있는 테마 종목을 잡아가지고 꾸준하게 홀딩하는 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단타로 움직이는 거는 와 정말 너무 빠르게 막 움직이니까 좀 속상하기만 하고 미스터 블루 이것도 발견은 했죠. 분봉으로 보면 뭐 5분봉인데요. 올라갔다가 쭉 밀렸다가 쭉 땡겨 올려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발견하면 이제 실적부터 일단 보거든요. 혹시 망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안 보고 이 테마는 안 봐야 되는데 실적 보고 들어오니까 벌써 여기 와버려가지고 못 잡게 되는. 제가 잡았다면 그건 거의 끝물이고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속만 상하고 좀 허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것도 지나갔으니까요. 항상 장 끝나고 나면 클리어 시켜야 됩니다. 정신세계를 클리어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병이 안 걸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그거서요. 또 잔고 바뀌어 버릴라. 제가 그 현금 남아있던 걸 가지고 매수 주문 넣어놨는데, 조금 잡혔습니다. 지금 SG를 계속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출발은 안 좋았습니다. 갭 하락해갖고 떨어져서 출발했고, 우리 장이 시작될 때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었어요. 나스닥이 거의 한 1% 이상 빠지고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건 니케이도 반등을 많이 했네요. 미국 증시가 보면 원래 한 5%대 이상 빠지고 있다가 들어올려가 꼬리 달고 들어올리면서 4%대 정도 나스닥이 마감했죠. 이건 빠지긴 했지만 트럼프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수가 주가가 빠진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구나. 그 참모 중에 누군가가 12% 올랐다가 5% 빠지는 거는 양호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빠진 건 생각 안 하고 여기 빠졌는데 여기서 시작해 생각해갖고 제일 바닥에서 생각해갖고 12% 올랐다가 5% 빠졌으면 4.3%면 아주 양호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거나 꼬리 달고 말아 올렸다는 이게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장에 악재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상호관세 부분은 일단 3개월 90일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인데 이 부분이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중국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명분만 주면 양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그거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4.43까지 갔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뭐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 혹은 뭐 일본에서 매도한다 이런 설이 있는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채권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 얼마 있다가 4.42니까 지금 압박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다, 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뭐 42% 정도는 내수 소비로 충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8%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미국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막대한 부분이 지금 수출이 통제가 되면 중국이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돈 풀어가지고 방어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이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쪽은 지금 그 관세가 145%죠. 125%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10% 했는 20%는 안 보태졌어. 125에다가 20%더 보태야 된다 해서 145%입니다 지금. 그 145%고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한 게 85%. 그래서 이 관세 부과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대화를 하려면 그 둘이서 서로 그렇게 하고 있죠. 트럼프는 중국에서 전화 오면 내 전화 받으려고 전화 기다리고 있다. 전화 통계표 내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 전화 좀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굽힐 수는 없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전화 기다리고 있다. 뭐 시진핑 주석한테 내 전화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시간 관계없이 전화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구조에서 내가 전화할 상황이 아니다. 그 속된 말로 하면은 너가 지금 이렇게 구조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보고 전화하라 하면 말이 되나? 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이 부분이 쉽게 타협이 안 될 것 같다.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미증시가 밑으로 쭉 빠지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있죠. 올리는 이 그림하고 국내 증시도 그 거의 뭐 갭으로 떨어졌다가 다 보합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힘으로 봤을 때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90일 위에 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협상은 어디까지나 좋게 잘해보자 이러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당장 뭐 급등하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오더라도 아래쪽은 어느 정도 하방은 테스트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지지선을 좀 이 지지선 끊는 게 힘들었어요. 그동안. 여기서부터 지지선을 껐는데 끊자마자 여기까지 빠져버리고 이 지지선 꺼놨는데도 여기까지 가버리고 있는데 이제 요 아랫부분 요거는 예외로 보고 관세 발효됐던 그 독특한 상황 이 예외로 빼고 요것만 빼고 보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고 바닥을 확인했다. 요런 의미로 우선 보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적은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있는데 이제는 좀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뭐 둘 중 하나는 죽겠지 이런 그 분위기 치킨 게임 여기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너무 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증시의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여력이 크다는 얘기죠. 웬만한 악재 가지고는 이제 이 부분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지금 현재 나온 악재가 뭐 코로나처럼 대응이 안 되는 혹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시키는 이 부분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는 없던 걸로 하자 해버리면 누구 하나가 뭐 양보한지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해버리자 하면은 그 악재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어제 발표된 지난밤에 발표된 미국 CPI가 2.4라고 나옵니다. 이 이제 그 물가지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여력이 역수로 좋게 생겼는데 관세 때문에 그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쉽게 안 해준 상황이죠. 근데 CPI 지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만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여지까지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악재 부분이 그치고 나면 오히려 호재로 해갖고 급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까지 제가 보는 그 관점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갈 것 같다. 미중 간에.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 100% 해가지고 이제는 단타 매매로 당일 매매를 하고 그냥 그 돈을 지키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흐름까지로 봤을 때 현 시점까지 또 다른 새로운 악재가 없다면 바닥은 확인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세 부분이 중국하고 미국 간에 서로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 다 답답합니다. 둘 다 답답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림, 이쪽으로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목을 잘 못 잡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게 오늘도 제가 이 한국종합기술에서 물 먹었던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보통은 그 재료 노출해갖고 빠지는 게 정상인데 재료 노출해갖고 빠질라 그랬는데 그 탄핵이 되고 나서 재료 노출해가 빠지려 그랬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무너지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는 정치 테마주가 간다 해가지고 추가로 더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제 약간 조짐이 보였죠. 꺾이는 그림이 나왔고 오늘 2차적으로 또 꺾였습니다. 이건 뭘 반영하느냐면 세력들이 다 이걸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려간 게 아니고 시장이 반등할 것 같으니까 시장이 반등하면 정치 테마주는 한물 간다. 이 한물 간다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대선이 이루어지니까 테마는 살아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 종목은 지금 올라온 게 13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13,000원이면 10배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치면 말이죠. 제가 한번 잡았다가 던져버렸던 여기서부터 치더라도 4,500원이니까 5,000원 잡고도 거의 한 2배, 한 3배 가까이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잡았다가 놓쳐버리고 가버렸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것 같으면 정치 테마주는 죽는다 이 공식으로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한국종합기술 잡는 바람에 오늘 죽 썼고요. 이건 제가 실수한 거고 이쪽 종목을 잡으면 안 되는데 아침부터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25만원 할인을 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죠. 잘못 잡았고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테마주가 움직이던 시장에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원래 올라가던 낙폭 과대된 그 다른 쪽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차적으로 보시면은 유리기판 뭐 이런 것도 올라가잖아요. 이제 전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유리기판 뭐 이런 게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는 게 바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면 이 테마가 살아난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액침 냉각 뭐 이런 것도 지금 돌아서고 대다수의 테마들 종목들이 다 방향을 돌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올라갈 때 이걸 잘 못 잡는다는 게 제 단점입니다. 테마가 저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해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반도체 한번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게 취재에 있었어요. 반도체 한번 올라가고 로봇 한번 올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순환매 될 때 있었는데요. 이걸 못 잡겠더라고요. 반도체 쪽에 따라가면 로봇이 가버리고 또 팔고 로봇 쪽으로 가면은 2차 전지 가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AI 돌아가고 이렇게 한 4가지 테마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테마에도 제가 잡는 종목은 대체로 못 올라가고 딴 게 올라가 버리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약간 빠른 감이 있지만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다. 이 줄권은 이 자리를 바닥으로 이 밑에 거는 버립시다. 버리고 이 라인을 바닥으로 보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말 동안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겠죠. 시진핑 주석과 아주 뜻깊은 아니죠. 의미 있는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좋게 잘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이미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조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그냥 마이크 잡고 하는 거는 큰소리 빵 쳐놓고 뒤에서 이제 실무자들끼리 통화 언제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몇 시에 자노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몇 시에 해볼게 이거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말 동안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얘가 거의 한 여기 정도까지 급등하는 사상 초유의 또 반등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10% 관세 맞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반등을 대비하고 힘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손실 저도 지금 3월달에 손실 봤는데다가 4월에 또 봐가지고 4월에 지금 40만원이나 손실 봤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거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생기는데 거지 되면 또 뭐 닭 털고 그냥 일하러 나가면 되죠. 뭐 어차피
일자리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 반등적으로 보자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까지 그 슬펐던 감정은 털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이 장에 내가 처음으로 뛰어드는 날이다. 82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고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800만원 들고 뛰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한 22만원 벌었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22만원 정도 더 잃어도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800만원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충분히 잘만 하면 뭐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시장이 불안정해 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현금 가지고 단타로 매매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워낙 빨라 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벌써 저 위에 가 있고 좀 해갖고 기다리면 내가 기다리면 계속 올라가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잡으면 내려버리고 뭐 이런 식이 자꾸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오늘도 그 뭡니까 탄소 포집 이쪽도 뭐 애꿎게 또 에어레인 얘는 안 올라가고 이게 대장인데 얘는 안 올라가고 에코바이오가 또 혼자서 막 20몇 프로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생쇼를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단타로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이건 치우고 제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장기 투자를 하긴 좀 부끄럽고 약간 길게 보고 스윙 투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데이 트레이딩 하기는 그렇고 스윙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럴 때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그 최고의 카드는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못 먹더라도 그냥 그 홀딩 이런 전략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좀 빠지더라도 안전하게 실적이나 뭐 이런 거 겸비해갖고 망하지 않는 종목 딱 잡아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지선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가더라도 그냥 묻어놔버리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못 가면 답답하니까요. 다른 거 사고 싶어지면 안 되니까 컴퓨터 꺼쁘고 그냥 홀딩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실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안 되고 단타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약간 길게 보고 스윙 매매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그 SG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SG는 그 지금 바꿔야 됩니다. 799만이니까 800만원으로 할게요. SG 800만원. 그 다음이 그 22만 8천원이니까 22만원으로 현금은 22만원. 요거는 그냥 그 예의상 남겨놨습니다. 몰빵 해버리면 자꾸 이렇게 얻어맞더라고요. 이 SG를 제가 몰빵을 2번, 3번 정도 했는데 몰빵하면 그 다음날 한 이틀을 얻어맞아요. 맞아가지고 거의 한 200~300만원 손실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손실을 많이 하고 이걸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높은 위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몰빵하면 안 좋은 징크스 때문에 22만원을 현금으로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다 잃고 나면 요거 가지고 과자라도 사먹자 이래갖고 남겨놨고요. 자,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테마들 잘 나가는 테마들 뭐 유리기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또 화장품도 있죠. 화장품도 오늘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안 들어갔던 이유가 저것 때문에요. 그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기 침체, 무역 전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돼 버렸을 경우에 소비가 줄어드는 뭐 이런 쪽에 약간 애매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승부를 안 걸었고요. 다른 테마 쭉 보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는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 얘는 한물 가니까 이쪽은 또 안 되겠죠. 다 빼고 보니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재건 테마 이 종목으로 했습니다. 이제 먹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이 SG라는 종목은 제가 처음 매수했던 데가 이때입니다. 깨로 떨어져 가지고 이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이때 잡았어요. 잡아갖고 급등하면서 이것도 그냥 잡고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나게 났는데 수익은 많이 났어요. 그 당시 때 제가 손실이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냥 장고가 한 750인가 있었는데 이 종목으로 만회를 다 했습니다. 이거 급등할 때 여기서 한번 묶고 그 다음 또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또 한 먹고 이렇게 한 2번 먹으니까 거의 900만원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을 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갖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지나보면 하고 나서 조금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잡고 여위에 갈 때까지 그냥 계속 손실 안 났으면 홀딩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잦은 걸 해가지고 중간에 많이 수익을 많이 잘라 먹어버렸어요. 건너뛰느라고. 그리고 그 좀 기다렸다가 이때도 재건 뉴스 때문에 급등할까 싶어갖고 여기도 몰빵했었는데 몰빵하고 그 다음 뒤로 떨어져가지고 손실 나갖고 상당히 힘들었었죠.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상한가 거의 한 급등해가지고 이 3일치 빠진 걸 하루 만에 만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손실 났던 거 많이 했었고 이걸 한 2번 했었습니다. 그 몰빵했다가 다시 만회하는 이걸 한 2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여기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은 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유상증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상증자 그 당시에 여기서 유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3,000원 정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1,100원짜리입니다. 이거 그 증자 그 종목이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 물량 나올 때 보면 그 단가가 자꾸 1,100원 나오니까 그 이 종목 처음 보는 사람들은 1,100원짜리 물량이니까 지금 2,000원, 3,000원 되면 3배나 먹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100원짜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그 홀딩 했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내면은 대충 한 2,000원 정도 이 정도 될 겁니다. 제 생각에 2,100원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유상증자 받는 사람이나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 비슷한 가격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 종목으로 길게 보고 홀딩 하려고 좀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하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돌았으면 반등할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드문데 그 다음에 장점으로 보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물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2,340원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340원 3월 28일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0.7% 있다가 지금 1%대 들어가고 2.8%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3월 27일 날 들어왔는데요. 여기죠. 그러니까 3월 27일이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3월 27일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이 가격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들어왔으니까 평균 단가로 치자면 대충 한 이 정도 나올 겁니다. 2,270원 정도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그냥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서 2,340원에도 많이 매수했지만 2,020원일 때도 지금 매수를 좀 꽤 했거든요. 했고 오늘 지금 2,145원까지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조금 그거 하긴 하네요.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 종목이 항상 외국인들이 그 급등하면 이익 실현해갖고 팔아버리더라고요. 그 단타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느낌입니다. 물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더 사는데 보통은 내려올 때 이럴 때 사면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려올 때 샀다가 올라갈 때 바로 팔아버리니까 외국인 샀다고 따라 사면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리니까 뒤로 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 단가로 치자면 대충 이 정도니까 여기 올 때까지는 심하게 안 팔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넘어서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손실 봤던 거 많이 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자 이래갖고 막 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잡았으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대충 한 이 정도 가격 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비중을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종목에 놔놓고 그 다른 종목 쪽은 좀 안 보고 오늘 그 재건 관련주들이 보면 다 반등이 나왔어요. 전진건설로부터 나왔고 대등교도 나왔고 이게 그 대부분 다 나오는 걸로 봐서
재건주들이 다 방향을 좀 돌렸죠. 한미글로벌은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올랐는데 지금 세트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이 반등할 것 같으니까 낙폭 과대 개념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고요. 그다음 그 아침에 누가 게시판에 글 올렸는 걸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그 회담에서 좀 진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다가 지금 올인하는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관세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시진핑 주석이 뭔가를 양보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한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뭔가 양보하는 액션을 취해줘야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갖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대화해갖고 관세 부분을 완화시키는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조율은 된다고 봅니다. 그냥 계속하면 둘 다 죽으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든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그 물밑 접촉은 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했으면은 둘 다 그래 니 참 똥꼬집 좀 있네. 우리는 좀 뭐 인정해줄게.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하면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카드가 러시아가 강하게 버티는 그 가장 큰 무기가 중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도 있긴 한데 북한군이 그 가갖고 뭐 병력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지금 중국이 러시아에 있는 그 석유가스를 구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쟁 자금으로 러시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부분도 작용할 겁니다.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부족한 부분을 중국에서 다 지원을 하는 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국하고 협상할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에 좀 압박을 좀 넣어주는 쪽으로 이쪽으로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 봤을 때 단기에 오늘 내일 해갖고 뭔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는데 길게 봤을 때 밑으로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방어가 됐으니까 물론 이것도 저갈 수는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의 뭐 상바닥이 아니고 외바닥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내려가서 상바닥 한번 찍고 오자 이렇게 해서 내려와 버릴 수는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V자 반등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고요. 하루 이틀 볼 게 아니고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덮어놔버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아예 컴퓨터 꺼버리고 산책이나 좀 하고 이 정신세계가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몰입해서 본다는 거 이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이 종목이 내 투자 인생의 마지막 종목이다 이런 마인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한 종목 그 돈이 지금 뭐 그 웹툰 어쪽으로 몰려가고 뭐 탄소 중립 몰려가고 하는데 이거 다 보면 지나고 보면 다 이거 뭡니까 실체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정치 대선 후보자들이 뭐 탄소 중립에 대한 공약을 낸다고 해가지고 탄소 중립이 그게 쉽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웹툰 지원 이것도 뭐 한다고 했으면 갑자기 웹툰 회사들이 오늘 이게 쉽게 못 들어갔던 게 이제 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대사로 나가고 뭐 호황을 누리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기대가 감으로 오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한들 이 종목이 뭐 이미 10배 올라왔는데 이어서 더 얼마를 갖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허상이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돈이 지금 올려갖고 단단한 사람들이 딴 데 못 견디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나온 거고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이쪽 갔던 돈들이 이제 뭐 유리기판도 가고 뭐 재건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손님 들어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열심히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되게 길게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방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안 했는데 한 종목 가지고 있으면서 뭐 방송해봐야 뭐 큰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한 뭐 변화가 없으면 방송 안 하고 종목 변화가 생기면 그때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씩 하루씩 시장을 떠나서 그냥 놀러도 한번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여유로운 삶으로 취업을 앞둔 관점에서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여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가 생기면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고요. 오늘 그 수고하셨고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 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받는 관점에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단지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 능력으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